여러분은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나는 정치인이다. 김태용입니다. 오늘 모셔볼 손님은요. 대전을 위한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제가 앞서 대전의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혹시 어떠셨나요? 예, 대전 출신이고 대전 시민 또 유성 구민들께서 절대적인 그런 지원, 지지를 해주셔서 과분하게도 제가 4선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의 출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국민 전체의 대변자로서 또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민 의원님. 요즘 대전 지역 현안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있어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대전도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이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그 1호선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대전 교통의 발전을 축을 위해서는 2호선이 빨리 구축이 돼서 시민들의 교통 서비스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전임 시장이 그 추진해왔던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성 조사 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추진하도록 또 물신양면 저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제 이상민 의원께 또 한 번 더 힘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보잉 연구개발센터 대전 유치라고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혹시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그 글로벌 기업인 보잉사 관계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보잉이 그 전 세계에 그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호라이즌 X 가칭해서 그런 미래의 선도 산업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중획을 이루는 R&D 센터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지역적 선정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그 말씀드린 호라이즌 X를 총괄하는 그 CEO를 만나서 제가 지역부를 두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거기가 이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그런 연구자들이 집적해 있고 연구소가 몇십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잉의 글로벌 기업이 R&D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우리 한국의 그 과학기술 연구소들과 함께 연동해서 상당히 그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산업 발전 또 인류 문명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R&D 센터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대덕 연구단지를 홍보를 하고 주기적으로 그분들과 보잉사가 추진하고 있는 호라이즌 X 그중에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호라이즌 X R&D 센터를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부터 과학도시라는 이런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대전이 과학도시가 되었을까요? 이미 이제 40년 전부터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중앙정부가 기획해서 집적해 있는 것이 지난 4년 동안 중앙정부가 국가가 기획해서 삼성이나 LG나 SKT 같은 또는 KT 같은 연구소들도 민간 연구소들도 함께 있고 또 벤처기업, 중견기업들의 또 조그만 연구소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에도 찾기 어려운 과학기술의 집산지, 메카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연구 성과물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해왔고 산업 발전도 뒷받침하는 그런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해왔고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적 시각에서 보면 인류 문명을 함께 일궈 나가는 과학기술의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그 과학 시스템과 인프라가 이 대전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혹시 의원님께서는 이 대전에, 과학도시 대전에서 어떤 좀 과학적인 추진 정책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기초과학, 기초 연구 부분인데 이를 보강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대전에 과학벨트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도 하는데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당초의 취지대로 기초과학과 기초 연구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응용 연구 파트를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소들과 잘 생태계가 조성이 돼 가지고 한국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또 그로 인한 또 세계 인류 문명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반 상임위를 일지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하신 이유가 혹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제 지역의 그 과제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집적해 있고 연구자들이 집적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고 의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접촉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는 꿋꿋하게 과학기술과 또 ICT, 정보통신, 또 방송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좀 더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은 4차 산업을 대비할 때는 정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4차 산업시대,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될 부분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미 이제 우리의 그 발 밑에 쓰나미 밀려오듯이 와 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당황해하고 또는 어떤 분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외면하고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 건 틀림없고 그 물결에 올라타서 끝내는 그 물결을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큰 변화의 물결을 재빨리 감지하고 그리고 감지했다면 과감한 변화에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거나 또는 익숙치 않다고 외면하면 오히려 쓰나미에 휩쓸려 버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물결에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대로 문화, 사회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문명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자기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종전보다 한층 두텁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이라는 큰 물결 속에 묵묵히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신 이상민 의원의 정책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원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하나를 꼽으신다면? 요즘 나오는 BTS, 방탄소년단까지도 다 좋아합니다. 이상민 의원님에게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